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메X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제 마감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0.21% 내린 39,431.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또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02% 하락한 5,221.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29% 올라서 16,388.2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틀 뒤인 수요일에 나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할 거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네. 하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의 통화 긴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 장중의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만 반등한 하루였는데 어제 미시간대가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간밤에는 물가 전망치가 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1년 뒤 예상되는 물가 전망치가 3.3%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게 3월에 3.0%였으니까 이것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요. 이게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임대료, 그리고 식료품, 휘발유, 의료비 모든 부문에서 1년 뒤에 가격 압력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가 3.3%로 나와서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이제 올해 1분기에 물가 지표가 우려스러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책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나온 재료들이어서 어떻게 더 주목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뭔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유행성 주식, 밈 주식이 열풍이 다시 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탑이죠. 이 게임스탑 주가가 74%나 폭등했습니다. 네. 이제 3년 전에 미국에서 밈 주식 열풍을 일으켰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옛 트위터인 X에다가 3년 만에 게시글을 올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과거 헤지 펀드를 상대로 개미들 반란을 이끌었던 인물이 증시로 돌아오면서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밈 주식도 70% 넘게 올랐습니다.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걸었던 세력이 간밤에만 1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라고 알려졌고요. 지금 증시의 금리 관련 이슈 외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조금 무료해진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조금 더 집중됐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게임스탑 사태 때 어떤 증시 충격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외에도 뭐 기술주들이 좀 힘을 내게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주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예. 이제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이 그러니까 첫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내년에 출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가가 7%대 급등했고요. 또 인텔도 새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2%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예. 주가가 0.58%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차에는 호재로 작용한 재료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25%였던 관세를 100%로 올릴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2%대 올랐고 리비안이 9%대, 또 루시드가 5%대 급등했습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등락한 끝에 소폭 내린 약보 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이 코스피 종가는 0.02% 내린 2,727.2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무엇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또 이제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이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연출했는데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고 반면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2%대 올랐습니다. 네, 종목별로 어떤 특징이 좀 있었습니까? 네, 먼저 밸류업 대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4%대로 오름폭이 컸고 그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또 KB금융도 3% 안팎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홍보를 위해서 출국했다라는 소식이 힘을 보탰습니다. 또 조선주들이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주가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이제 최근에 상장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7%대로 많이 올랐고 또 HD 한국조선해양도 5%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금융주와 조선주가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변동성 없이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 증시가 내일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 파월 의장 발언과 미국 도매 물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제 이런 재료들을 우리 증시가 한꺼번에 반영할 거란 부담감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죠. 3분 눈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